여러분, 메모 한 장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런 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설득의 글 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리더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깊은 고뇌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질문,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나아가 싸우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이게 무려 1800년 전에 쓰인 글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과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그 이름, 촉한의 전설적인 전략가 제갈량입니다. 제갈량이 쓴 이 글이 바로 후출사표인데요. 말 그대로 황제에게 올리는 공식적인 보고서, 상소문입니다. 이걸 왜 썼냐 하면 정말 중대한 결정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총나라는 압도적으로 강한 위나라에 맞서야 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망할 것인가, 아니면 승산이 희박해도 싸워볼 것인가 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제갈량이 진짜 대단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 선택지를 좋은 선택, 대 나쁜 선택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가만히 있으면 확실하게 망한다. 대 싸우면 위험하지만 아주 희미하게 남아 살 가능성이 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확실한 죽음이냐, 희박한 생존이냐. 이렇게 문제를 재정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조정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다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겠죠. 제갈량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후출사표는 바로 그 안전제일주의 관료들의 논리를 하나하나 아주 치계적으로 격파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의 가장 깊은 곳에는 단순한 전략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대 황제, 유비가 임종 직전에 남긴 유언, 한나라 왕실을 부흥시켜달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이건 제갈량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신성한 의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제갈량에게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우리는 졌습니다 라고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였죠. 생존 전략이 아니라 그냥 패배 선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럴듯해 보이는 기다리자는 주장을 반박했을까요? 지금부터가 후출사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갈량은 왜 기다리는 것이 최악의 선택인지 6가지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는 이걸 6가지 모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완벽한 계획 같은 건 환상이다, 기다리는 건 공짜가 아니다 등등 이 6가지 논리로 조정의 아니란 생각들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완벽한 계획이라는 환상. 지금은 위험하니 완벽한 때를 기다리자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제갈량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나라를 세운 고황제 폐하도 수없이 다치고 깨지면서 겨우 성공했습니다. 건국의 영웅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리스크 하나 없는 쉬운 승리를 바란단 말입니까? 이건 뭐 뼈를 때리는 일침이죠. 두 번째 모순은 지연의 위험입니다. 시간을 벌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 이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그는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듭니다. 유효와 왕랑이라는 군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떡하지 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손책이라는 인물이 커서 그들의 땅을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망설이는 시간은 적을 키워주는 시간일 뿐이라는 아주 생생한 경고죠. 세 번째와 네 번째 논리는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이번엔 누구 예를 드냐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 조조입니다. 그 천재적인 조조도 전쟁터에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자기 최고의 장수들도 잃었다는 사실을 짚어줘요. 아니, 저쪽 최고 실력자도 저렇게 실패를 거듭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실패 없는 완벽한 승리를 기대하냐, 이건 오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적 사례들로 논리를 세운 뒤에 제갈량은 이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 데이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죠. 전설적인 장수 조자룡을 포함해서 지난 한 해에만
정예병사 1000명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5번째 이유, 우리의 전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제갈량의 예측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대로 몇 년만 더 기다리면 지금 우리 군대의 핵심인 베테랑 병력이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자, 이제 싸우자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싸울 군대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논리로 아주 현실적인 돈 문제를 꺼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중이라는 곳에 주둔하며 수비하는 비용이나 차라리 그 병력으로 공격에 나서는 비용이나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 기다리는 건 이길 확률은 0%인데 돈은 돈대로 쓰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논리로 기다림이 왜 안 되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한 제갈량은 이제 글의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여기서 그는 이성적인 논리를 넘어 아주 깊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는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저 제 모든 힘을 다 바칠 뿐이고 죽어야만 멈출 것입니다.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자신은 과정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비장한 맹세죠. 그리고 이 맹세에 힘을 싣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선대 황제 유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폐하의 아버님께서도 끔찍한 대패를 겪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결국 큰 승리를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운명이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들의 건국 신화 자체가 가장 큰 증거였던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후출사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800년도 더 된 이 군사 전략 보고서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걸까요? 물론 이 글은 정말 완벽한 설득의 기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리더십이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고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도 자신의 의무와 명분을 위해 나아가는 용기.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제갈량의 후출사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행동이 가져올지 모르는 위험과 가만히 있을 때 다가올 확실한 끝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전쟁터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